10월 1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인데요. BIS 국제결제은행 혁신부서의 전 회장이자 프랑스 행정기관인 경쟁당국의 현 회장입니다. 그는 마이클 슈엘러, 비트코인 막시머리스트가 아닌 브래딩 갈리머스를 따릅니다. 자, 트위터에 보시면 팔로잉 하고 있죠? 현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였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BIS 국제결제은행 브래딩 갈리머스를 팔로잉하고 있다. 2020년 2월에 그는 XRP 채택 붐이라는 트윗에 좋아요를 표시했고 위의 일부 명령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같은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디지털 유로 테스트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빠르고 저렴한 결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럽과 범 통화 시스템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유럽중앙은행, BIS, 그리고 리플과 상대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물. XRP 채택의 붐이라는 이 부분에 트위터에 좋아요를 표시했다. 자, 이 사람은요, 분우아 깨라나는 분입니다. 현 프랑스 행정기관의 경쟁당국이라는 행정기관의 회장이고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2012년부터 19년까지 유럽중앙은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고요. 2007년부터 9년까지 파리 공식 채권자 클럽의 공동의장을 역임했고 월드뱅크, 세계은행 및 기타 다자 개발 은행의 개혁에 관한 G20 실무그룹과 글로벌 유동성 관리에 관한 G20 하위 실무그룹의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에서는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회에 지명되었습니다. 결제 시스템 및 시장 인프라와 IT 및 경제 연구를 맡아 유럽중앙은행 시장 운영을 관리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관계 및 유럽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유럽 경제 및 금융위원회 및 유로 실무그룹의 회원이었으며 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 협상에 참여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지지합니다. 유럽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IMF, 더불어 유럽 시스템에, 금융 시스템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분우아 깨라라고 하는 분이 XRP 채택 붐에 좋아요란 트윗을 표시했고 디지털 유로 테스트에 긴밀히 협력해왔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파운드, 스위프트, 엑센추어, 리플 이들의 연결고리는 제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번 넘게 강조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BIS 국제결제은행 상호운영성 확장판 테스크포스에 리플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됐던 전세계 기득권 업체는 스위프트와 더 클리어링하우스, 피넬리티, CLS,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CIPS, 캐나다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캐나다 페이먼츠, 전세계 5대양 6대주의 핵심 기득권이 다 포함되었고 거기 리플이 참여가 되고 있다. 사실 이야기가 끝난 것을 의미하죠. 자, 이분이 현재 회장으로 있는 곳은요, 바로 프랑스 경쟁당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행정기관입니다. 경쟁적 관행 퇴치 및 합병, 운영 통제, 의견 제시 및 권고사항 발행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프랑스 행정기관의 바로 회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할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유럽 내에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XRP와 브래딩 할리우드하우스와 어떤 연결이 있는 것일까요? 자, 지켜보면 드러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그림은 정해져 있다. 리플, 차세대 아마존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가 두 거인을 비교하다. 리플과 아마존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제이슨 프라이드라는 전문가가 출연을 해서 리플과 아마존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초기에 채택한 비즈니스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회사로 성장하였다. 아마존은 월드 와이드 웹 3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발돋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전산상 거래, 빅테크로 자리 잡았지요. 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가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스위프트, 분산 원장, 돈의 가치의 이동,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바로 리플과 XRP가 있다. 제프 베조스와 브래디 갈로스의 진술을 비교해보면 1999년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이 초기에 계속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24년이 지난 2023년 이제는 기술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사로 하나로 평가받게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다. 자, 리플도 마찬가지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 2049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세상이 어디로 향할지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많은 회사를 인수할 것입니다. 왜? 금융을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의 원 시스템, 원 솔루션, 결제망을 일통한다. 다음 문명의 중심에 있다. 누가? 지금의 주인장이 바로 다음 문명의 주인으로 이동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핵심 기득권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존의 장기 차트인데요. 대략 XRP의 가격대는 여기 있지 않나. 아마존의 초기 요 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4차 산업이 이제 잉태했으니까. 3차 산업이 잉태했었을 때 여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전자상 거래로 성장했으니까. 가격은 2000배 이상 성장했다. 시가총액은. 아시겠죠? 이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문명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바뀌어나가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애플도 마찬가지였죠? 애플의 초기 시절과 비슷하다. 린다 조스라는 분이 언급을 했죠? 리플, XRP를 지금 매도하는 것은 아마존과 애플을 초기에 매도하는 것과 같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바로 그 티켓을 들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10만원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2000배 상승했다. 2000배 이상 상승했다. 다시 한번. 3차 산업혁명. 자, 그 전에 퍼스널 컴퓨터. 요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 혁명. 비트코인 혁명. 여기서 XRP로 가치가 이전된다. 차세대 비트코인은 무엇이다? XRP의 혁명이다. 우리는 여기 대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0.1달러에서 10달러, 100배 상승했다고 봤었을 때 10달러에서 이제 10만 달러로 보고 있죠? 10만 달러에서 넘어서서 얘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XRP의 값어치는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저는 이 심장 떨리는 이 항해를, 대항해를, 마라톤을 마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흥부자가 되실 것을 바랍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2030년 60만 달러 갈 거. 60만 달러는요, 원화 기준으로 8억 1,500만원 금방입니다. 2030년 고작 6년밖에 남지 않았죠? 이것도 참고만 한다. 한 10억 긴망이면 지금 한 4천만 원이 좀 안 되죠? 몇 배 성장하는 걸까요? 25배 될까요? 한 5년 동안 시장이 25배 이상 성장한다면 단순하게 XRP는 값어치가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비트코인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메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로보라츠, 연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예상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경제 강세 지속되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저는 이분의 의견을 믿고 거릅니다. 계속 시장에 나와서 헷갈리는 이슈를 던져대죠. 대중이 지금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중은 온통 호재가 뒤덮이고 있을 때, 탐욕이 뒤덮일 때, 가격이 급등 나올 때 늘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공식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2021년 4월 이후 가장 높아. 그 말은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결국 알트코인의 폭등 장세가 시작될 때,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상호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조를 맞추면서 가겠지만 어느 순간 탐욕의 시그널은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6회 연속 동결하였다. 3.50%를 유지한다. 미국도 동결 구간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죠. 2004년 6월 연준은
금리를 동결합니다. 7월 증시는 바닥을 찍죠. 9월부터 증시가 돌아나가기 시작해서 2007년 10월까지 엄청난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나리오 1, 저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지지부진하거나 공포가 들이올 때 리플 0.4달러 선 후퇴하였다. XRP 2023년 첫 데드크로스 직면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개수를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폭등 나올 때 쳐다보지 마시고 늘 개인들은 폭등 나오면 그때 담을 거 그렇죠. 중요한 건 폭등 나올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의 시기이다. 그러나 그 폭발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잊지 마세요. 애플과 아마존의 초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왜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었는지, 시장이 1200배 이상 상승한다는 말을 항상 메아리처럼 외치고 있는지 목이 터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란다면 1% 안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가문의 영광이자 전설적인 투자자로 남아나겠지요. 그리고 신흥부자로 재탄생하겠지요. 현재 여러분들은 초기 시장 참여자이자 퍼스트 무버이자 개척자이자 인생의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그 4차 산업의 초기 문명에 바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초기 2000배 이상 성장했다. 애플도 마찬가지였다. 0.0491에서 198달러 천문학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0.99에서 414달러, 넷플릭스도 0.34에서 700달러. 자, 그리고 이제 메타, 그 페이스북이죠. 얘 또한 17달러에서 384달러. 파괴력이 얘가 제일 작았습니다. 중요한 건 초기 아마존과 애플, 여러분들은 거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파괴력과 시간은 아주 더 기하급수적으로 빠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 우리는 짝퉁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쥐고 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그 패를, 지기 힘든 패를, 이길 수밖에 없는 패를 가지고 있다. 고로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파괴력을 잊지 마십시오. 장기간 동안의 박스권, 이 동안에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선수들은 개수를 모으겠죠? 평단가를 낮출 겁니다. 폭등이 나오죠? 일부 차익 실현. 다시 한번 개수를 모읍니다. 또 폭등이 나오죠? 50% 물량 기준점으로 끝까지 들고 간다.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한다. 아시겠죠? 이제 시장이 응애하고 태어났다. 가상자산과 CBDC와 NFT와 각종 코인과 토큰들, 얘네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 이제 법안과 규제가 나오고 전세계의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전세계 금융기관과 쩐주들이 여기에 자금을 쏠라고 번호표를 뽑고 준비 중이다. 우리는 그 전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다. 비트코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다? XRP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